그 열을 뺏어갈 때 유리 창문이 상당히 많이 열을 뺏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단열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단열재는 은박이나 부직포로 이제 쌓여 있고 가운데 이제 두꺼운 봉은제층이 있는데 이거는 PF 보드라는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건축에 또는 건축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시공할 때 또는 관계자 건축업자들을 상대할 때 여러모로 좀 유식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PF 보드라는 건데 PF 보드는 여러 가지 보온재 중에 가장 비싼 보온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 그 가운데 심재가 얘는 경질 우레탄 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PF 보드보다 경질 우레탄 폼은 대부분 아이보리나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PF 보드가 가장 비싸고 성능이 좋고 성능은 거의 같지만 약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런 그 보온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집도 경질 우레탄 폼으로 보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압축 보온판입니다.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서 한 업체에서 이 압축 보온판을 일명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제품을 출하를 했죠. 그래서 아이소핑크라는 거는 그 보온재 회사의 그 제품명이고요. 근데 흔히 건설 현장에서는 아이소핑크 씁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압축 보온판입니다. 압축 보온판은 뭐냐면 일종의 그 보온재를 프레스로 강한 압력으로 찍어서 엄청나게 고밀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양생할 때 이제 기본 바닥재로 보온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압축 보온판 보온재는 물을 철근 콘크리트에 있는 그 물을 얘는 흡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온 효과가 그 계속 유지되는 만약에 지금 다음번에 보온 비드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티로폼이 나올 건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열 반사 단열재. 그래서 열 반사 단열재로 둘둘 말려 있는데 이게 두꺼운 그 보온재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말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열반사 단열재는 두껍게 되면은 판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얇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처럼 같이 쌓여 있고 이 안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목조주택에 많이 쓰고요. 간단한 축사나 어떤 간단한 건물은 이 두루마리식으로 해서 건물을 싸서 보온을 합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 다음 보온재가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스티로폼. 근데 이거를 보온비드법 단열재라고 이 건축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흰색인데 이거는 그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중불연 보온비드법 단열재. 그래서 약간 좀 진한 회색을 띠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중불연으로 물론 중불연도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그 좀 불의 점화가 좀 딜레이 시켜주는 그런 성질이 중불연이고요. 그래서 그 약간 회색으로 진회색으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온비드법 단열재로 저거는 중불연재구나. 가격은 가장 쌉니다. 그리고 아까 압축 보온판에 비해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보온 성능이 철근 콘크리트 안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이 지을 때는 건설회사가 지을 때는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압축 보온판 같은
그런 비싼 재질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그 보온비드법 단열재 가격이 저렴한 거를 쓰게 됩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갔을 때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열 효과는 내기가 어렵죠. 솔직히 제 주위에도 여기가 택지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었지만 바닥에 한 8, 9곳에서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만 이 압축 보온판 그 아이소핑크라는 그 제품으로 단열재를 썼고 다 이 보온비드법 회색으로 된 거를 다 썼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을 요즘 선호하죠.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은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은 천장에 매립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에어컨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에어컨은 가격이 무지 고가예요. 그래서 얘는 다 시스템으로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은 다 같이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단순히 하나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다 그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설치 업체만 그 상대할 수가 있죠.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가고 어떤 고장 발생됐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요즘 많이 선호하는데 매립이죠. 잘 쓰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만약에 결로가 생긴다든지 어떤 에어컨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천장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천장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에어컨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집의 에어컨은 다 개별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자, 공동주택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건축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가 그거를 요구하게 되면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거냐 보면은 바닥재를 붙일 때 요즘 뭐 원목마루, 강마루 뭐 이런 마루를 많이 쓰죠. 본드 덩어리입니다. 밑에 바닥은. 왜? 다 본드를 붙이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의 그 기준은 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본드의 성분들이 집 안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넓을 때 그 마루를 다 본드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천정재 붙일 때도 석고 본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배할 때는 도배지도 물론 있지만 도배지보다 더한 게 도배프레. 여러 가지 본드 성분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재가 들어가죠. 페인트는 요즘에 이제 수성 페인트를 많이 쓰는데 수성 페인트도 역시 친환경 기준이 있지만 그걸 믿던다고 해서 어떤 유해 성분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싱크대 재료를 쓸 때 보면은 이렇게 톱밥이나 나무를 압축해서 만든 건데 그것도 압축하는 대신에 이렇게 압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드나 접착제를 쓰죠. 그래서 압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싱크대에 그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합성 목재식으로 그 목재 같은 싱크대 재료를 만들 때 거기에 본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크대 할 때도 친환경 소재가 마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에만 쭉 살아온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바뀔 때, 주거공간이 바뀔 때 당면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느낀 거를 여기에 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 인터넷, 다중통신 채널 방송. 자, 뭐냐면
이제 아파트는 집단 주거시설이니까 KT, SK, 그다음에 LG U+ 이런 통신회사들이 들어오는데 통신회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YTN이나 연합뉴스나 중편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하게 돈 내고 편하게 보는데, 그게 단독 주택으로 넘어왔을 때는 통신 3사가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의 기간 통신망이었던 KT가 거의 모든 인터넷 회선을, 집단 주거지역 아닌 곳에서는 KT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KT로 인터넷을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 채널 방송은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단말기를 통해서 아까 그 종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회선과 통신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파트와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CCTV와 사설 경비 업체에도 CCTV나 어떤 센서를 같이 운영하는데, CCTV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별도의 그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사설 경비 보안 업체는 처음에 설치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많으면 거기에 옵션이 들어가서 계속 추가해서 그 견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 경비업체의 보안 경비업체의 그 경비를 받기 때문에 달달이 꽤 많은 돈을 지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1년, 5년, 10년이면은 그 경비 부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요금과 전기계량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기와 수도 뭐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마다 한전에서는 통합고지가 돼요. 그러면은 관리사무실에서 각 세대로 전기 사용량들을 나눠서 관리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계량기가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가가고 다 그 수도요금을 계산해서 관리사무소가 그거를 고지서를 뿌리고 요금을 받고 그거를 다시 수도사업소나 한전에 다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은 몰랐던 거를 이제는 단독주택에 살게 되면은 이거를 다 개념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 플러스 TV 시청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 플러스 하수도요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에서 이 관경에 따라 기본요금이 다른데, 관경은 이제 수도 파이프죠. 그래서 13mm, 20mm 이렇게 종류별로 또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13mm나 20mm를 그 선호하고 하는데, 13mm와 20mm의 그 관경에 따른 기본 요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정집이라면은 20mm는 필요가 없고요. 13mm 쓰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어떤 영업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20mm를 써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어떤 전기와 수도 요금의 기본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LPG 가스. 도시가스는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별로 한 업체에서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도시가스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도시가스가 안 되는 곳에서는 LPG 가스를 써야 되는데, 어떤 일부는 그 LPG 가스통 긴 거 그걸 쓰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큰 통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LPG 가스를 여기 충전해 놓으면은 매타기가 있어서 사용량 한 것만큼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LPG 가스를 이렇게 저장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금은 도시가스와 LPG 가스 어느 게 쌀까요? 네, 도시가스가 훨씬 쌉니다. LPG 가스는
석유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석유값하고 또 연동이 되고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자가발전. 요즘에 이제 단독주택들을 짓게 되면 거의 태양광 자가발전은 필수 옵션이죠. 그리고 전기값이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전기계량기는 단독주택일 경우에 이제 2층 이상 질 때는 1층 전기계량기 따로, 2층 전기계량기 따로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층하고 2층이 이제 그 과금이 전기요금 과금이 다른데 이제 두 가지 고지서가 날라오죠. 두 개. 그런데 태양광도 1층에도 했고 저는 2층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전기요금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2층으로 계량기를 두 개 할 경우에는 누진제를 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따로 뭐 300kW, 400kW, 1, 2층 나눠서 쓰게 되면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업자나 이런 건설회사가 질 때는 그 건축주가 얘기 안 하면 그냥 전기계량기 하나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진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자가 발전은 아파트에서는 내 집에, 내 아파트에 하기 어렵다. 단독주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수와 정화조. 오수 얘기는 들어봤죠. 그러면은 오수와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집에서 나온 오수와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게 정화조에서 두 개가 만납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집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요.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정화조로 만나게 되는데 정화조가 없는 곳은 오수바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그 정화된 그 하수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수바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단독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거는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들어와서 바로 정화를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오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오수와 생활하수가 만나는 곳에서 그 정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강이나 하천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이 그 정화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화조, 오수바지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집에 떨어지는 빗물, 이걸 흔히 우수라고 그러죠. 우수는 우수 집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죠. 그래서 우수관은 우수관으로, 생활하수하고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서 또는 오수바지를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중문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결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로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생기죠. 결로가 왜 생기냐면 결로는 이슬점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 영어로 듀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슬점 온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막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시죠? 자,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청량 음료를 컵에 따르면 바깥에 뭐가 생깁니까? 결로가 생기죠? 물이 막 얼음까지 있으면 물이 막 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결로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이 영하 10도고 안이 뭐 실내 온도가 한 20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30도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대략 그 이슬점 온도는 한 10몇 도만 되면은 온도 차가 10몇 도만 되면은 결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온재가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보온재가 없이 빵꾸가 난 보온재면은 그 부분에 반드시 결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의 중문은 꼭 필요하고요. 이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온재를 잘 붙이다가 뭐 아파트 발코니나 이런데 보온재를 소홀하게 붙였을 경우에 거기가 보온재가 빵꾸가 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이슬점 온도 이상의 온도차가 나서 결로가 생기죠. 결로가 생기면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열에 대한 컨셉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는 얘기를 안 했네요. 단열재를 한 겹만 쓸 때가 외단열이고요. 그 다음에 양단열은 내외장재의 단열재. 두 종류를 각각 썼을 때는 양단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외단열보다는 양단열이 낫겠죠. 그런데 둘 다 스펙에 맞는 보온재를 썼을 때의 얘기고요. 외단열을 쪼개서 양단열로 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도 보온재를 붙이고 안쪽에서도 붙이게 된다면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축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로와 누수. 앞에서 결로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누수. 왜냐면은 집을 지을 때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로와 누수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 있지만은 결로 문제는 나중에 하자일 경우에 심각하게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요. 누수는 발견된 곳만 빨리, 그러니까 누수하는 곳을 발견하면은 확인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일단은 2개는 다 드러내야죠. 까내야죠. 그래서 결로와 누수는 처음 시공할 때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겼으면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죠. 물 새고 결로 생기는 데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누수가 생기고 빗물도 누수가 생기고 에어컨물 또 에어컨에서도 결로가 생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곰팡이는 쓰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 토지가 좋아야죠. 나에 맞는 토지. 근데 여러분들 토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다음 3강에서 토지 얘기가 나오네요. 벌써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다음 3강은 관심은 척벌입니다. 그래서 건축 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땅 얘기 나오네요.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그 다음에 토지교육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함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